드라마 이한신은 변호사 이한신이 가석방 심사관이 되어 재소자들의 최종 심판관으로서 양심이 결여된 이들을 막기 위한 짜릿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첫 방송은 교도관 시절 이한신이 넌 아직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아직 죗값을 다 치르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며 시작된다. 이후 지명섭이 아버지의 힘으로 가석방되어 출소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지명섭은 출소 후에도 클럽에서 사고를 치며 사람의 죽음이 암시되어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후 지동만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전환된다. 시민단체의 분노 속에 변호사 이한신이 등장하고 그는 지동만을 보호하며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긴다. 1년 후 이한신은 지동만의 집사 변호사가 되어 지동만의 전처인 최원미를 만나 반려견 레오를 데려오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그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 이한신이 변호사 접견실을 무대처럼 꾸미고 반짝이 옷을 입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부르며 지동만에게 레오를 넘기는 모습은 유머를 자아내며 그의 독특한 성격을 잘 드러낸다. 이한신은 지동만의 가석방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줄 것을 약속받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석방 심사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동만의 가석방 심사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이한신의 교도관 시절 선배인 박진철이다. 박진철은 원칙을 중시하며 지동만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레피 등급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오정그룹의 음모는 더욱 교묘해지고 그들은 박진철의 아픈 아들을 협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한신은 박진철이 오정그룹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나선다. 이한신은 단순히 지동만의 가석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진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결국 지동만의 레피 등급을 변화시키고 아들의 수술도 도와주는 성과를 거둔다. 지동만은 가석방 심사 리스트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이한신에게 가석방 심사관이 되어 가석방을 꼭 맡고 싶은 재소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 이때 이한신의 과거가 회상되며 교도관 시절 의지했던 선배 천수범이 지명섭의 레피 등급 변경을 거부한 후 억울하게 경찰에 끌려간 사건이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음을 알린다. 이한신은 지동만의 질문에 당신이야 라고 대답하며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지동만의 가석방을 막는 것임을 드러낸다. 지동만의 권력을 이용해 가석방 심사관 자리를 차지하고 이를 역이용하려는 이한신의 복수서사는 통쾌함을 선사하며 이후 전개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킨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한신과 함께할 광역수사대의 에이스 형사 안서윤의 활약도 그려진다. 안서윤은 칼을 든 괴한을 맨몸으로 제압하며 강렬하게 등장하고 그 괴한에게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또한 여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슬픈 서사가 암시되며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처럼 이한신의 첫 회는 주인공이 가석방 심사관이 되려는 이유와 그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한신의 본격적인 복수 서사는 이제 시작이다. 그는 앞으로 안서윤 그리고 등장하지 않은 레전드 사채업자와 어떻게 얽힐지 지동만의 가석방을 막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명섭에 대한 복수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이한신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특한 캐릭터로 그려지고 그의 역할에 완벽히 몰입한 배우의 열연이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변호사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의문을 자아내는 이한신의 예측 불허 행동들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에이스 형사로서의 과감한 액션을 보여준 안서윤과 긴장감을 불어넣는 지명섭의 존재감도 더욱 두드러졌다. 첫 방송부터 흥미진진한 전개와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활약,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이한신의 다음 이야기가 기대된다. 2회에서는 이한신이 가석방 심사관이 되어 본격적으로 오정그룹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는 내용이 그려질 예정이다. 이한신이 선보일 기상천외한 행동들이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며 큰 그림을 이루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이다. 이한신은 오정그룹 지동만의 신임을 얻어 가석방 심사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지동만의 가석방을 막고 그의 아들 지명섭에게 응징을 가하는 것이다.
교도관 시절 믿고 따르던 선배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을 목격한 이한신의 복수 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준비가 완료되었다. 2회에서는 가석방 심사관으로서 이한신의 본격적인 활약이 중심 이야기로 다뤄졌다. 이한신은 지동만 회장을 수사했던 형사 안서윤을 찾아가 그녀가 조사 중인 사건에서의 정보를 공유받으려 한다. 안서윤은 지난 회차에서 대로변에서 괴한을 제압한 사건의 용의자인 최정학을 조사하고 있었고 이한신은 우연히 그녀의 조사 과정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지동만의 지시에 따라 변호사 서동훈이 최정학을 변호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그를 석방시키자 안서윤은 최정학과 오정그룹 간의 연결고리를 확신하게 된다. 지동만은 가석방을 받기 위해 언론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가석방 심사관들을 매수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지만 이한신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심사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그는 지동만의 전처인 최원미를 찾아가 심지어 그녀에게 살벌한 악플을 읊으며 제가 썼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한다. 이후 이한신은 최원미와 함께 안서윤을 찾아가 자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상천외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던 중 지동만의 가석방 심사일이 다가오고 법원 앞에서는 지동만을 석방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었다. 5명의 심사관 중 과반수가 그에게 적격 판정을 내리면 출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한신은 심사장 안에서 부적격이라고 외치며 혼란을 일으킨다. 지동만은 자신의 집사인 이한신의 배신에 충격을 받는다. 이한신은 지동만이 또 다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최원미에게 악플을 썼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그 악플의 진범으로 지동만을 지목하며 악플이 교도소에서 작성되었고 이한신이 지동만과의 접견 중에 올라간 점을 강조한다. 지동만은 점점 코너에 몰리게 되고 출소가 새로운 고소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한신은 이를 이용해 지동만의 가석방을 저지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던 중 경찰 제복을 입은 안서윤이 등장해 지동만의 출소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하며 이한신과 힘을 합친다. 안서윤은 수감 생활 중 최원미를 협박해 반려견 레오를 만난 것을 증거로 제시하며 지동만의 출소가 법적 문제를 일으킬 것임을 밝힌다. 이한신과 안서윤은 힘을 합쳐 지동만의 가석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특히 이한신이 지동만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며 벌인 기상천외한 행동들이 결국 모두 연결되어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마지막 퍼즐의 조각으로 안서윤이 등장하게 되며 모든 계획이 이한신의 큰 그림에 맞춰 진행되었음을 알린다. 방송의 말미에서는 안서윤이 지명섭과의 악연이 드러나며 그녀가 동생을 잃은 슬픔과 함께 지명섭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한신 또한 지명섭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두 사람은 오정그룹에 대한 복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게 된다. 또한 이한신과 함께 공조를 펼칠 새로운 파트너 레전드 사채업자와의 만남이 암시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이처럼 2회에서는 이한신과 안서윤의 복수 서사가 더욱 깊어지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한신의 독창적인 전개와 함께 두 캐릭터의 감정선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